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GIF입니다. 또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는데요. 왜냐면 원래 이제 미준 방송 녹화를 아침에 한 10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9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10시부터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경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빨리 방송 진행하고요. 녹화 마무리되면 바로 제 아내랑 월드컵 중계 보면서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월드컵 경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겠죠. 6월 12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실행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의 기본에 관련된 질문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말 상방 돌파만 했던 미국 증시가 며칠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한 5% 정도 떨어졌죠. 최정점에서. 지수가 5% 떨어지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주린이 분들이 많이 입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댓글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또 미존 멤버십에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는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더더욱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는 여태까지 들어왔던 미국 주식 투자의 이론과는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며칠 떨어졌더니요,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항상 AAI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지금은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 얘기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증거다. 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미국 증시가 조만간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 두서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었나 보죠. 근데 어제 댓글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네 A가 틀렸지 않냐. 그러면 유감을 좀 표시하던 거지 해야지 왜 아무 얘기 없냐. 이렇게 뭐 사과 같은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은 바로 삭제를 했고요. 하나 느꼈던 게 정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의 폭락과 지금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폭락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폭락한 적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직 50일 이평선이 뚫린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한 5% 정도 떨어졌죠. 그 얘기는 가장 최저점에 맞춰도 7,263인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5월 초에 기록했던 수준으로 한 달 정도 시계가 뒤로 돌아간 겁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뭐 사과를 해야 되고 유감을 표시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말하는 폭락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못해도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야죠. 조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오면 그때가 폭락이고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런 시기가 오는 거지. 이렇게 지수 기준으로 5%가 빠졌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유감을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5%만 주식이 빠져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역할은 계속해서 같은 정보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라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이 사람이 과거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꾸준히 영상도 보시고 또 멤버십 같은 것도 가입을 하셔서 도대체 전체적인 스토리가 뭔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문맥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단편적인 한마디 가지고 무슨 투자의 기준으로 삼고 매매 전략으로 삼고 이러면 굉장히 상당히 커다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 다양한 유튜버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하고 또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 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만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셔야 이런 투자 정보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릴 댓글은요. 모멘텀 투자가 나스닥 지수 투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10번 이상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서도 미주온과 함께 해주신 지 몇 달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소풍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모멘텀 투자는요. 종목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종목에만 해당이 되냐면요. 모멘텀 투자의 기본 원리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식의 추세다, 주식의 모멘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의 추세라든지 모멘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모멘텀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은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좋은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성장률도 좋고 수익률, 마진도 향상하고 있고 경쟁에서도 이기고 있고 경제적 혜자도 있고 좋은 뉴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는요. 모멘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AAY 설문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공포 탐욕 지수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탐욕으로 가면 또 지나치게 극적인 탐욕으로 가면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만약에 공포감이 만연하고 극적인 공포에 다가가면 슬슬 주식을 사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느끼는 센티먼트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모멘텀 투자가 나스닥 지수 투자에도 포함이 되는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소풍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의 아이디는요. 그리너 돔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장기적인 유가 상승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회사들의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그때부터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준 18개 종목을 가진 포트폴리오는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요, 결국은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일정 종목의 주가를 올려주면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펀더멘탈에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모멘텀 투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인생의 팁을 주고 하면 결국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성공적이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도 많이 쓰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미래는요, 결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스페이스X 이제 상장이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의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게 될지는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게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부터 만들어질 미래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측을 안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확실한 걸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고 매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성장률은 어떻고 마진은 어떻고 마진은 올라가고 있고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 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가고 있는지 좋은 신제품이 나오는지 이거는요, 예측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투자를 하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자, 회사들의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회사들의 가이던스가 낮아질지 높아질지 모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시적인 맞바람이라고 하죠. 이런 맞바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하고 시장의 우려에 불과한 겁니다. 우려에 불과한 것은 결국은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가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주식은 원래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발생하고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낮추고 이러면요,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전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억 원이 한 8천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아니면 7천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뭐 한 달 만에 뭐 주식 투자로 3억 5천만 원인가 번 적이 있죠. 그리고 두 달 만에 수익이 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17억 원을 벌었을 때는요, 항상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7억 원은 다 내 돈이 아니고 여기에서 많아야 한 4억 원 정도가 내 돈이고 3억 원은 시장에 돌려줘야 된다.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유가 상승이 일어나고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전쟁이 안 끝나고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이러면요, 주가가 20% 30%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막 10%씩 떨어지면 포트폴리오는 한 20% 30% 떨어질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에 한해서 제가 주식 투자로 어떤 수익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서 한 많아야 60% 정도 70%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주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걸 예측하면서 투자하면요, 한없이 투자가 어려워지고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일단 지수별 수익률을 보면요. 어제는 급등한 지수가 굉장히 많았죠. 다우존스가 플러스 1.86%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54%나 급등했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1.75%,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이 2.96%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러면 러셀 2000은 소형주가 모여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게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기술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 즉 성장주랑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가장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금리가 낮아졌겠구나.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랑 테크주의 주가 흐름이 좋았겠죠. 그러면 금리가 왜 떨어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금리는 왜 떨어지죠? 보통 최근에는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일 가격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자, 실제로 4개의 그래프를 보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가 넘어서 1시 한 15분, 20분 정도에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1시 20분 정도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미준의 한마디가 아니라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동시에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준 핵심 요약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저녁 예정된 이란 공습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요. 곧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촉즉발이었던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되자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PPI입니다. 5월 달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이건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5% 그리고 실제는 0.4%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자, 그래서 간만에 호재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트레저리, 즉 미국의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0년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04% 올라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해서 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초반만 해도 어제 시작 때만 해도 4.56이나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쭉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주, 테크주 위주로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30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위험한데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5%를 넘었었거든요. 5.03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성장주와 테크주의 움직임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브레스, 마켓 폭을 볼 텐데요. 시장의 브레스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녹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지금 에너지 정도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가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대부분 경기를 타거나 아니면 테크주와 관련이 있으면 어제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폭은 오히려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66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55%가 넘어갔고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제 60%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59.24까지 상승했다.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빅스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한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23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던 빅스가 쭉 떨어지긴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9.43이니까 어느 정도의 우려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8.5가 50일 이평선, 18.52가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일도 그렇고 20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 세 개의 이평선보다는 빅스는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변동성 지수가 이제 200일 이평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공포탐욕 지수인데요. 공포탐욕 지수도 30까지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27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가 뚫리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극적인 공포감에 빠지면 그때가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27까지만 떨어지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조만간 줍줍 기회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50일 이평선,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50일 이평선이 뚫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막히면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줍줍 기회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순간입니다. 다음에는 AAII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미준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AAII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AAII 멤버들은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답변을 취합을 해서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매주 한 번씩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갑자기 많은 폭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중에 30.4%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22%는 중립, 그리고 무려 47.7%의 투자자는요,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요. 무려 48%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판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많이 빠져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AI 수혜주가 급락한다. 그러면요, 이 돈 중에 일부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제한적으로 막혀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폭락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을 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주식을 많이 팔아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팔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면 아무래도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요. 보통 미국 증시는 37.5%의 투자자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31%의 투자자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역사적인 평균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가장 베어리시했던 그때를 보시면 52%의 투자자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48이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치솟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52%까지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지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향후의 전망을 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 이렇게 52%나 되는 투자자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때는요, 3월 18일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부터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면 되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2026년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월 18일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8일이네요.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월 18일이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아직 3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무려 11.6%나 폭등했습니다.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미국 증시가 11.6% 올라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겠죠. 3월 18일 여기입니다. 3월 18일 날 주식을 샀으면요.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무려 16.51% 폭등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16%나 올라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결국 30% 많으면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극적으로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47.7%라는 굉장히 나쁜 센티먼트가 시장을 지배하면요. 지금은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는 때가 아니라 주식의 개수를 오히려 늘려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자, 어제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정말 좋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가 6.79%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18종목을 그대로 똑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가 지금 비중 1위인데요. 14.5%나 폭등하면서 정말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도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의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1.6% 올라가면서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많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크레도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크레도의 수익률도 11.39%를 기록했고요. 암홀딩즈가 11.32%, 마벨도 11.13%, 웨스턴 디지털이 8%나 올라갔고요. AMD가 플러스 7.97, 셀레스티카 플러스 6.32, 블룸에너지 플러스 6.25, 델테크놀로지 플러스 5.85, 루멘텀 플러스 4.26, 브로드컴 플러스 3.62, TSMC 플러스 3.01, 코히런트 플러스 2.48, 엔비디아도 2.22%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오토 일렉트로닉스가 AAOI죠. 1.34%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등했던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 두 번째죠. 우량주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지 않은 종목만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탈렌에너지도 2.44% 올라가면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아마존도 1.47% 올라갔습니다. 구글이 플러스 0.92%, 어제 메타는 외롭게 0.4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보통은 제가 오늘의 메인 기사는 이러면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린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은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이를 보시면 무려 17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긴 영상 준비해 주신 미준 파트너분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준과 초이스탁의 협업 영상이 하나 여러분들께 공유가 됐습니다.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출연하셔서 이제 연결성 주식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잖아요. 이 영상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AI 수혜주에 투자하면서요.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수혜주는 엔비디아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혜주는 마이크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 한해서 그런 거죠. 한국 증시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다음은 어떤 수혜주가 등장할 건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이어서 어떤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고요. 좀 긴 영상이라도 마지막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중과 함께 미국 증시 투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혹시나 주가가 더 떨어져도 여러분들 주말에는 좀 주식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변동성이 좀 극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간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그리고 남아있는 여름 동안은요. 주가가 급등하고 하락하고 급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추세가 반복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금은 관심을 끄시는 것도 한 가지의 주식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지켜질 수 있다면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어닝 전망치가 상승하면 결국 주가는 따라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조금은 느긋하게 장기적인 추세를 즐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퓨처럼 그룹의 최고 경영자 다니엘 뉴먼이 나와 계십니다. 다니엘 항상 모실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인공지능 거래가 몇 달 만에 최악의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이를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인공지능 거래의 동력이 마침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3회말이다, 하프타임이다, 1쿼터다 이런 말들이요. 제가 즐겨 쓰는 비유는 우리는 아직 주차장에서 핫도그를 먹고 맥주를 마시며 경기전 파티를 즐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주식들이 급등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개별 종목들도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사실 전반적인 인공지능 거래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메모리 거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은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죠. 인공지능의 실제 유용성은 사실 지난 2분기 동안에야 겨우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품이 끼었고 곧 터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소폭의 하락은 좋은 조정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트위터에서 마이크론을 진작 샀어야 했다고 소리치던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단 이틀 만에 15%나 하락했으니 어쩌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조정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기보다 인공지능에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광학이나 에너지 분야를 보면 흥미로운 거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비즈니스를 혁신할 엔비디아 렉에 들어가는 부품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약 엔비디아가 특정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2000%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소 일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트워킹, 열 연결, 반도체 장비 공급 분야의 기업들 중에는 포물선형 급등을 기록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괜찮겠지만 향후 설계에 채택되기 위해 소수의 공급 업체에 선택받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절대 매수하지 않을 종목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AOI 불리는 어드밴스드 옵토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 기술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수백 %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특정 주식이 장기적으로 승리할지 여부와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멀리 그리고 빠르게 앞질러 갔는지를 고려하면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소 세력들이 이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달리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달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6달 만에 4배, 6배, 8배의 수익을 기대하며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벗어난 알파 수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소 비정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시장에 거품 같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인공지능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칩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중 어디인가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샌디스크, 마이크론이 두 번째 단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전히 한 자릿수 배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기록 중인 곳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결성과 네트워킹입니다. 메이벨의 사례를 보았죠. 젠슨은 그들을 차세대 1조 달러 규모의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주 초기부터 마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벨이 아마존의 맞춤형 인공지능 칩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들이 맞춤형 칩을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연결성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렉 내부의 연결, 렉과 렉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 센터들을 하나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브로드컴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마벨의 경우 S&P 500에 편입되었고 젠슨의 발언 이후 꽤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연결성이 다음번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회사는 여전히 정말 흥미로운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메모를 보니 요즘 선호하시는 종목에 메타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퀄컴, 서비스나우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도 있네요. 다소 역발상적인 접근입니다. 제 말은 엔비디아는 그냥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예상 실적과 더불어 우리가 이 전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인프라 구축 규모와 매출 및 이익을 과소평가했다는 제 판단에 기반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서비스나우처럼 다소 역발상적입니다. 서비스나우는 사스 기업입니다. 저는 미토스나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전부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일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스 분야를 바라볼 때 사스 거래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곤 하죠. 아닙니다. 사스 거래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노우플레이크나 서비스나우 같은 일부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인공지능 덕분에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퀄컴은 다음 달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X 계정에서 저와 논쟁하려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해왔듯이 그들이 CPU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맞춤형 칩을 만들 것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오랫동안 선행 주가 수익 비율 13배에서 거래되던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이 그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약 2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및 CPU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는 월가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건강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스페이스X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급등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회수가 나타나고 있죠. 구글도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메타도 자금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그리고 당연히 오픈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급등주들, 즉 200%, 400%, 600%, 1000%씩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은 건강한 현상이며 아무도 이를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500%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주가가 2000%까지 올라가면 조금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거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존재하며 스페이스X 같은 종목을 둘러싼 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스페이스X 거래가 1년 안에는 조정을 받겠지만 5년 안에는 아마 2배에서 3배 더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포모, 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첫날이 끝날 무렵에는 2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고 90일이 지날 무렵에는 1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 안에는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자금을 투입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보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더 높게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요. 매그니피센트 7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다른 것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1조 달러는 1조 7,500억 달러보다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건 그저 대중을 위한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금요일이 오면 스페이스X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시겠습니까?
혹시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 조금은 맛보기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누구도 100%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 알았다면 우리 모두의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오픈AI와 엔트로픽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기업들은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두 기업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트로픽은 다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새로운 미토스나 미토스 유사 모델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다 외워야 하네요. 하지만 그들의 상승세와 최소한의 일시적인 수익성 그리고 기업 시장에서의 성장은 분명 단 3달 만에 기업 가치를 3배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픈AI의 수치들은 다소 정체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익과 자본의 활용 방식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이 공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장하면 비즈니스는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입된 자금, 즉 처음 2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이들이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IPO가 유동성 확보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천억 달러의 가치에 진입한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 기반 커뮤니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탐욕스러운 수요 덕분에 이러한 프론티어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창출한 매출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요금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구매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에 성공한다면 기가와트당 매출 기회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선정을 그만두고 대신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인덱스입니다. 저는 항상 개별 종목 선정이 드로켄 밀러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소수의 훌륭한 우량주를 매수해서 아주 장기 보유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찰리 멍거도 항상 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 전략은 보통 개별 기업을 선정하고 영원히 보유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덜 정교한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업들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거래나 ETF 거래가 항상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투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라 할지라도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멋진 기업이라 해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승자들 중 이러한 대형주들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자금 유출 위험이 가장 큰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인 곡괭이와 삽 전략의 승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부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모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9조 달러 가치를 바라보며 이게 과연 다시 2배로 뛸 수 있을까? 우리가 10조 달러나 20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더 작은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 중 일부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과연 다시 2배로 뛸 수 있을까요? 이런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군요. 당연하죠. 만약 스페이스X가 1조 7,002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엔비디아는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성장성과 매출에 동일한 배수를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현재 수익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 향후 몇 년 안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매우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표처럼 에쿼티 팀은 지금부터 2035년 사이에만 10조 달러의 자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35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연간 5조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엔비디아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선두 자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는 그들에게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처한 위치를 고려할 때 미래에 10조 달러나 20조 달러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1년 후에도 투자자들이 여전히 승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놀라울 것 같은 인공지능 주식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 2조 달러 미만에 머물러 있을 때 저는 테이블을 치며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만 고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자본 수익률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타는 성과가 저조했던 종목 중 하나이지만
저는 여전히 30억 명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검색 비즈니스의 경우 그들은 검색 시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공지능을 경험 속에 녹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 스택을 정말 효과적으로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거래에서 어떤 부분에 더 주목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게 될까요? 소비 계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론티어 모델들에 정말 깊이 몰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별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승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가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서비스나우를 언급했고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독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들입니다. 레리 앨리슨의 이야기를 듣거나 펠런티어의 알렉스 카프 같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론티어 모델들에 노출되지 않고 가용하지 않은 독점적인 인텔리전스 계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알파 수익과 성장, 혜택은 모델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적용하는 능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 이 모델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카프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쟁취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협력하려는 기업 정부에 가서 그들에게 클로드나 오픈 AI만을 사용해 펠런티어가 하는 일을 똑같이 구축해보라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시도하도록 내버려두고 발걸음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 계약을 따낸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들의 온톨로지와 독점적인 전방 배치 엔지니어 기술이 바로 펠런티어를 매우 가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펠런티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빠르고 치열한 이거나 저거나 게임으로 전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참여해 보셨죠? 준비되셨나요? 빠른 질문과 빠른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비스나우인가요? 펠런티어인가요?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나 펠런티어가 아닌 지금 매수할 만한 소프트웨어 종목 하나를 꼽으신다면요? 스노우플레이크. 피하고 싶은 종목 하나는요? 먼데이. 여름 테크 거래의 조정인가요? 상승인가요? 조정입니다.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본 지출은 지속 가능한가요? 과도하게 확장되었나요? 지속 가능합니다. 테크 투자 심리는 과열인가요? 건전함인가요? 건전함입니다. AI, IPOs, OpenAI or Anthropic? Anthropic. 10섹터는 과매도인가요? 저평가인가요? 저평가입니다. Nvidia or AMD? Nvidia. AMD인가요? 브로드컴인가요? 둘 다 해당되겠네요. Broadcom. Broadcom or Micron? 마이크론이요. 더 큰 인공지능 수혜주는 Alphabet or Microsoft? Alphabet. 오라클의 오픈AI 계약은 가장 큰 자산인가요? 아니면 가장 큰 집중 위험 자산인가요? 만약 말씀하신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조정이 온다면 쇼핑 리스트에 넣을 주식 3가지는 무엇인가요? 메타, 아마존,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를 꼽겠습니다.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종목은요? 저는 계속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아주 초기 단계이고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두어야 할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목받지 못한다라 모든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만 주목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인텔 파운드리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텔 파운드리, 즉 파운드리 비즈니스 덕분에 인텔을 꼽겠습니다. 지금 인텔은 매수 타이밍인가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Yes.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